봅시다. 왜 부등식이 있어? 근데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말이죠. 뭐라고요? 공통근을 가지는데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자, 나머지 두 근을 P하고 Q라고 하자. 자, 그럼 봅시다. 공통근 문제에서는 X로 그냥 공통근을 X로 둬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알파라고 따로 두는 게 편합니다. 하다 보면. 자, 그래서 그 공통근을 먼저 어떻게 해요? 알파라고.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이라는 놈이 나오고요. 또 하나.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인데, 요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전에 이렇게 대입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리해가지고. 근데 대입해가지고 사실 연립방정식에서 대입 왜 하니? 대입 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중학교 때로 먼저 가보자. 근본적인 걸 알려면은 좀 내려가 보는데,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가 있지? 둘의 공통점은? 둘의 공통점은 미지수 개수를 줄인다는 거야. 맞죠? 미지수가 두 개라서 못 푸니까 대입을 하든 아니면 가가법을 쓰든 어쨌건 미지수 개수를 하나로 줄이면은 미지수 개수 하나짜리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지수 개수를 줄이자는 면에서 가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입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연립방정식에서도 대입법을, 가분법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맞지? 그래서 대입법을 사용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지수 개수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예요? 두 개씩 연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분법을 통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미지수 개수 2개짜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대입을 통하거나 아니면 가분법을 통해서 미지수 개수 하나짜리로, 미지수 개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겁니다. 뺄셈을 해줄게. 미지수 개수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보여요. 자, 여기 이런 데 대한 경험이 우리는 있어요. 그치? 보통은 알파가 1이거나 알파가 3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자, 첫 번째로 이게 성립하려면은 A하고 B하고 같거나 또는 공통근이 1이면 돼요. 희한하죠? 자, 먼저 A하고 B가 같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공통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맞죠? 네.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얘가 둘 다 중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각각 2개의 근을 가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알파가 1이야. 자, 그럼 보자 한번. 자, 넣어보면은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둘 다 마이너스 1이야. 너 여기까지 잘 했을 거야. 맞죠? 자, 이제 보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요거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체킹해 두고요. 자,
0에 근이 하나는 1이야. 또 하나는 P예요.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에요. 근이 1이고 또 하나는 Q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썼어요. 됐지? 됐니?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더하기 P는 마이너스 A고요. 1 곱하기 P는 B야. 아, 이런. P하고 B하고 똑같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요 놈의 근은 얼마야? 1하고 B인 거야. P하고 B하고 똑같으니까. 1하고 B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거는 별다른 식이 아니에요. 이거 B라고 하게 되면요. 2항하고 2항 하게 되면 뭐예요? 요 놈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서 별도로 뭐 좋은 식이 아니에요. 됐죠? 여기서는요. 1 곱하기 Q가 A예요. Q가 A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 놈의 PQ라고 했는데 P가 B하고 똑같고요. Q가 A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문제가 풀다 막히면 뭘 해봐야 되냐면은 문제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다시 왜 읽냐 하면은 문제 중에서 나오는데 조건이 나오는데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기 위해서. 자, A 곱하기 B PQ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식이 나왔어요. A, B 값을 각각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 더해요? 여기서 문제 풀고 나서 실력을 늘리는 건 언제 늘리냐면은 문제 풀 때 늘리는 게 아니야. 문제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과정을. 네가 푼 과정을. 그랬을 때 그때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다들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왜냐고? 사람들이 그 근육 키우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가져가지고 운동을 막 해요. 벤치프레스. 내가 벤치프레스 많이 할 때는 내가 140kg까지 했거든요. 누워서 엮기 드는 거 있죠. 매일 하면은 가슴 근육이 막 이렇게 커지나? 그러냐? 절대 안 커져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만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근육이 커집니다. 왜요? 몰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미세손상이라고 해가지고 근섬유의 손상이가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근육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큰 근육의 경우에는 하루 운동하면 이틀간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최소한 복구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매일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복구될 시간 없죠? 복구될 시간 없어. 야, 공사판에서 이거 자갈 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가는 힘 많이 쓰는 아저씨들 있지. 다 근육맨들이냐? 근육이 막 이래요? 오히려 그렇지 않죠. 바싹 마르고 정말 힘도 못 쓸 것 같은 깡으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아저씨들 있죠 보니까. 근육이 못 자라요. 근육이 자라야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예전에는 다들 몰랐다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막 근육 키우고 있는데 다들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 얻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시 풀 때는 그 고통이야. 그거는 고통밖에 아니야. 그거는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볼 때 전체인 게 파노라마처럼 쫙 한눈에 보이잖아. 이제. 이게 왜 하나 이랬었는데
하고 나서 본단 말이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야? 네, 요걸 찾아나가는 과정이야. 여기서 알파가 1일 때. 그래 놓고서는 1이라는 거를 대입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거. 근거계수와 관계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뜬금없이 근거계수 관계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봐봐요. 이 상태로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줘요? 문제를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공통근이 1이다 하고 누가 알려줬다고 생각해봐요. 공통근이 1이다. 공통근이 1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두 근이 각각 P하고 Q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출발해보자. 일부분 해결해놓고 공통근이 1이다. 그리고 P하고 Q라는 각각 P하고 Q라는 제각기 다른 근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근거계수라는 게 생각하는 게 좀 쉽지 않니? 한 문제를 갖다가 잘라야 돼요, 중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 앞에는 다 잊어먹어. 여기까지 나오는 거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출발해보는 거야. 일단 절반쯤 갔으니까 찾아가기 쉽잖아. 그 다음에. 됐나요?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해나가 보기로 합시다. 자, 뭐 중학교 과정에서의 과정이 그냥 넘어가고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 몇 번이야? 44번. 중학교 내용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름에서 하나씩 설명이 나가는 게 아니죠. 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A가 B보다 더 B가 C보다 더 크면 당연히 A는 C보다 더 큰 거고요. 얘는 부등식의 이 방향이,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도 양수를 더해주거나 양수를 빼주거나 혹은 음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어쨌든 같은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도 부등호 방향 안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얘는요.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좀 완전히 수식으로 표현된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상당히 좀 쉬워지죠. 자, 1번 봅시다. 44번 봅시다. 자, 실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숫자 빼줘도 상관없고요. 자, 얘는요.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음도 맞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중학생들한테 내가 좀 잘 아는 건데, 자, 0이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에 잠깐만, 그러면 양수고요. CD, 아무튼 CD도 적당히 이렇게 있어. 누가 더 큰지 몰라. 됐나요? 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냥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B, A 이렇게 있고요. 0이 있고요. 여기에 D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어요. 보세요. D분의 A, D분의 A. 여기 뭐 1, 2 적당히 잡아보자. 그 다음에 C분의 B, C분의 B 2, 1 C분의 B, C분의 B, D분의 A, D분의 A.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C분의 B가 어이구 2분의 1 되네요. D분의, 잠깐 보자. D분의 A, D분의 A.
2. D분의 A가 더 확실히 더 크네요,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이렇게 좀 바뀌고 막 이러면은 혹시라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A가 B보다 커요.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D분의 A하고 D분의 B는 비교하려면 참 쉽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C분의 B거든요. C분의 B야. 자, C하고 D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둘 다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으면 역수로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역수로 뒤집히면 부동방이 바뀌죠? 맞죠? 만약에 부호가 다른 숫자면 역수로 뒤집혀도 부동방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음수 양수 이렇게 되니까. 됐어요? 왜냐하면 D분의 B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D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B를 곱해줄게요. B. 똑같이 B 곱해줄게요. 양수 곱해주니까 부동방이 안 변해요. 자, 지금 어떻게 되나요? D분의 B하고 C분의 B하고요. 누가 더 큰가요? C분의 보자, 잠깐 보자. C분의 1, D분의 1. 쏘리. 일단 D분의 1이 더 커. 여기서 B 곱해주면 D분의 B, C분의 B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D분의 B보다 C분의 B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D분의 A하고 C분의 B 이제 비교 가능한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세 개가 다 맞고요. 내가 지금 사용했던 이 테크닉 있지? 직접 비교하기가 참 안 될 때 중간에 사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 있죠?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할 때 사이에 요 놈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A하고 D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C분의 B하고 비교해줘야 되는데 공통점이 없으니까 여기서 B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됐어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비교해주는 겁니다. 가장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중학교 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얘기. 자, A로 남아야 되는데 A가 양수면 부동방이 안 바뀌고 음수면 부동방이 바뀐다. 이건데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0 곱하기 X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B가 양수면요. 여기는 무조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맞죠? 따져봐야 돼요. 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B가 음수가 되거든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써봐요. 이거 4x 부등식은요 항상 귀찮아도 수직선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어요. 4분의 10이 여기 있어요. 얘보다 작은 것 중에서 자연수 하나, 둘, 셋. 됐죠? 네. 중학교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이 나왔을 때 A 값이 나왔을 때 자, 해가 부등식에서 해가 없다거나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된다거나 하는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x의 계수가 0인 경우에요. 됐나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린다면 0 곱하기 x 해가 없어요. 맞죠? a가
2가 돼버리거든요. x계수가 0이 되는 놈이 두 개 있죠. a가 2가 돼버리면 0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좌변 무조건 0 되니까 당연히 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해가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연립부등식은 부등식 두 번 푸셔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x 하나 나왔다. 그리고 마이너스 3x 부등가에 바뀌는 거 신경 쓰시고요. 요거 나왔고요. 자, 어떻게 해요? 1 이상인 거 쭉, 5 미만인 거 쭉. 한 번에 어떻게 해요? 1, 5 요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됐어요? 별로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도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으니까.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봐봐. 여기 부등식이 나오는데 방정식에서는 A는 B는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A는 B, A는 C 이렇게 하든지 A는 B, B는 C 이렇게 하든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A하고 B, B하고 C 이렇게 해야 돼요. A하고 C 묶으면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7x 요거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은 2번 부등식 1번 부등식 풀어줍시다. 1번 부등식 풀면은 2번 부등식 푸시게 되면은 푸시게 되면 이쯤이야. 그냥 함부로 암산하지 마. 내가 암산한테 너도 암산하면 안 돼. 이거 하다 실수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막 네가 계산 잘해야지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타격이야. 큰 타격이 와요. 점수로. 됐어요? 근데 왜 점수라고 하나 몰라. 점을 갖다 옛날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점 개수 100점이면은 이제 점 100개 막 찍어서 준다. 그죠? 그지?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다 보면은, 과거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대제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지 아니에요, 대제학이. 지금 과거 시험 이제 여기서 초시 이런 거 말고 이제 대궐에서 이제 그거 하루에 안 끝나요.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다. 며칠 동안 답안 작성하니까 이만큼 돼요. 그 일일이 다 보겠어요? 인공이 봐요, 물론. 보지만, 여러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다 봐요? 대지하게 봐가지고, 요 사람, 얘가 제일 답안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답안지들 이렇게 있으면은, 답안지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건 책상 앞에다가요, 답안지 이렇게. 누구 답안지, 그래 놓고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답안지가 뭐예요? 제일 이제 무수한 답안지라고, 대장이 보기에. 그래서, 이 답안지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압권. 압권이란 말 몰라요? 네, 압권이에요. 그렇게 생긴 말입니다. 됐어요? 몰랐니?
어? 어? 압권이라는 압권이라는 말의 유래. 유래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름 누구 이름 이준희 임준표 누구누구 그때 여기다 점을 갖다 하나 옆에다가 얘 장원으로 해 점 꽁 찍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공부도 좀 열심히 얘기했어요. 방점이라고 그래요. 방점을 찍었다. 들어본 적은 있지. 또 해줄까? 재밌냐?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저기 많이 쓰는 것 중에 아마 국어 시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조계종 총당회의. 그럼 전국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야. 저기 봉은사 같은데. 그리고 여기 대웅전 이런데 앞에 다 이제 수용이 안 되죠. 앞에다가 막 돗자리 깔아놓고 막 장난 아니게 막 되겠죠. 시끄럽고 저 하겠죠. 얼마나 인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밖에 나온 이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야단법석. 불교 용어예요. 시끌시끌하다 할 때 우리가 야단법석을 떤다고 하잖아. 아무튼 그게 그렇고요.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얼마? 8보다 작은 거. 뿅. 마이너스 4 이상인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말 쓸모없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6번 얘기입니다. 6번 얘기가 되는데요. 유형 6번 자 봅시다. 자, 수직선이 앞에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비교해보는 거야. x가 2-a 요거 하고요. 풀면 x가 b 더하기 1. 여긴 는이 있고 여긴 는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갖다 대는데 결국은 요 2-a가 얼마에 든다? 저 경계분 숫자인 5가 나와야 되고요. b 더하기 1은 바로 경계분 숫자인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어렵지가 않죠?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부분,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는. 나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악회가 가지고는 이렇게, 과자 먹으면, 나초 먹으면서 이렇게 음악회는 가만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영화는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초는 먹어도 되죠. 오히려 안 먹으면 그거 팝콘하고 나초 안 먹으면 그게 참 영화 보는 맛이 없죠, 그죠?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실례죠. 사람들이 직접 앞에서 공연하니까. 영화는 직접 공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아샥해도 뭐 방해 받는 사람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자, 7번에다가 별 펼쳐주세요. 자, 얘가 이제 수학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됐는데요. 보세요. 2x 그리고요. 뭐야 이거? 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뿐일 때, 자, 처음에는 대간하는 겁니다. 원래 그 그림 그리듯이. 자, 보세요. 4보다 작다. 뿅. 하나는 a보다 크다. a가 어디 써야겠어요? a가 여기 있으면은 아주 좋죠. 아주 안심 맞아요. 안심이에요. 그냥. 맞죠?
자, 잘 보세요. 이제 A가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은 뭐 걸리적거리는 것이 돼요. 그런데 A가 조금 와가지고 3하고 같은 자리가 돼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3하고 같은 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왼쪽으로 와서 2하고 같은 자리가 되더라도 여전히 정수는 3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같은 자리가 돼도 됩니다. 근데 2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2도 포함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서는 는이 없는데 여기 답에서는 는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따져봐야 되는 그 결과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요 문제 스타일에서 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진짜 수학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푸는 거는 중학생이잖아. 그치? 고등학생 영역에서는 물론 중학교 내용 심화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중학교 내용 고등학교 내용으로 비로소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79번 보자고요. 자, 하나 더 보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보자고요. 요놈하고 자, 해가 존재한다. 자, 해가 존재하려면은 당연히 10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점 하나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6-a는요 10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일단 안심하고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좀만 더 하다가 10하고 같은 자리가 돼버리면 공통으로 포함된 숫자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보는 거야. 자, 정수 A의 최대값은 6-A는 크다 20보다. 자, A가 얼마? 마이너스 13보다 정수 A의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문제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일부 해결한 다음에 문제를 네가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힌트 주듯이. 자, 다음에 해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좀 이상한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맞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 놈은 마이너스 3 이상 되는 거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는 거야. 숫자가 어떻게 돼요? 부등식인데 얼마부터 얼마 사이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방정식처럼 숫자가 딱 하나만. 됐어요? 나오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특수한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위에 있는 거 x는 얼마? 4
푸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존재하잖아요. 한 놈은 4보다 크대요. 한 놈. A 더하기 3이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네. A 더하기 3이 4보다 왼쪽에 있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와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와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와봐. 예! 무슨 뭐, 빨간 두건 뭐 이거처럼요. 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4하고 같은 자리가 되더라도 공통의 부분은 없죠. 그래서 여기 답에 여기 능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그 어려운 결정입니다. 요걸 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얼마?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 이하다. 여기서 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차이 때문에 부분점에서 조금 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점 차이면 4점 다 날라가요, 이거. 누가 이건 못 풀어요? 중학생들 다 푸는데. 진짜 테스트 하려고 하는 본질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4점 다 날립니다. 1점도 안 줘요. 좀 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자, 뭐 해가 없다. 요것도 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게 가장 큰 내용이 될 거야. 자, 이제 부등식의 활용. 식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지가 맨날 나와요. 무엇을 미지수로 나타낼 것인가 정해서 x로 넣는다. 부등식을 세운다. 해를 구한다. 뜻에 맞는지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지 검토한다.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방정식에. 그렇고. 근데 이 얘기밖에 못 해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어요. 세 정수를 다 x라고 놓지 마시고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x로 놓고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를 x로 놓는 게 가장 편하죠. 맞지? 연속하는 짝수 하게 되면 뭐 2만큼씩 더해져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세 정수의 합은 우리가 3x가 3개 더한 거야. 32하이고 작은 두 수의 합에서 2x 마이너스 해서 큰 수 빼줬어요. 괄호씩 빼줘야 되지만 얘는 10보다는 작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x는 10 이하. 오케이? 합에서 큰 수를 뺀 것은 10보다, 자, 30보다 작지 않다. 그거랑 같다. 바보죠? 그래서 x는 10 이상, 12 미만. 보다 작다. 30보다 작지 않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가장 큰 수를 뺀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0하고 11하고 그러다 보니까 x가 10인 경우에는 9, 10,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11인 경우에는 10, 11, 12가 되는데 맞는지 한번 봅시다. 세 정수의 합은 30보다 크거나 같다. 30하고 같은 거고 30보다 큰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에서 뺀 것은 10보다 작다. 오, 8 나오네요. 얼마 나와요? 21에서 12 빼니까 9 나오네요. 둘 다 되네요. 그래서 그 세 정수는 90, 11이거나 아니면 10, 11, 12이거나. 됐나요? 자. 여기서 학생 수를 x라고 두면은 참 좋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자, 93번 봅시다. 자, 봅시다. 93번 볼게요. 자, 사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봐봐요. 여기서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학생의 숫자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도 너는 학생 수를 X로 둬야 돼. 사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고 사과의 개수를 X로 두면 그 다음부터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식을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자, 학생의 숫자를 X라고 놓을게요. 표현이 안 돼. 사과를 X라고 두면.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은. 자, 애들이 가져간 사과 몇 개? 4개씩 가져갔어. 4X. 애들이 가져간 거. 남아있는 거 6개. 얘가 바로 뭐예요? 사과의 개수예요. 자, 이번에는 사과의 개수를 어떻게 해줘요? 자, 6개씩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져간 게, 자, 사과의 개수 빼기 6x 해주면은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봐봐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받은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자,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 사과의 개수에서요. 마지막에 빼고 마지막 한 명 빼고 여기까지요. X-1명은 6개씩 가져갔어요. 사과의 개수에서 6X-1을 빼주면 마지막 애가 가져간 사과의 개수 나오겠지. 걔가 몇 개다? 1개, 6개. 그래서 얘가 사과의 개수예요. 얘가 얼마? 1개 이상 6개? 6개. 자, 이 부등식은 풀기가 모쪼록 쉽습니다. 마이너스 19를 더해주시면요. 한 번에 풀 수, 연립부등식인데 한 번에 풀 수 있어.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은 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는 얼마? 7, 8, 9명 이렇게 됩니다. 7명일 수도 있고요, 8명일 수도 있고요, 9명일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디 야영을 갔어. 텐트에다가요 4명씩 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이 13명이 텐트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떨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6명씩 들어가. 하니까 6명씩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 텐트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간 애가 6명이 꽉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돼요? 한 명만 들어가가지고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됐어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나 때는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웠던 68명 중에서 2명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 의자가 있어요. 교회의 의자가 있는데요. 교회에 의자, 이렇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있죠? 긴 의자. 자, 의자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학생들을 다 앉아 해가지고 4명씩 앉히니까 어떻게 돼요? 못 앉고 서 있는 애들이 13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6명씩 앉히니까 의자가 2개가 남더라. 빈 의자 2개가 남더라. 학생 수 몇 명이냐? 학생 수를 X로 두면 안 돼요. 자, 이 경우에 봐봐요. 여기서 X-3개의 의자에는 6명씩 앉았고 6명씩 앉히면은 됐나요?
4명씩 앉히면은 의자의 개수 전체 X야. 이게 학생 수고요. 자, 요렇게 의자가 2개 남는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6명 다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 의자 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6 사이로 나온다. 됐나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좀 잘 못하셨나봐. 그때 선생님이. 의욕이 막 넘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애들 2명만 이해되고 나머지 이해 못하니까 울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 선생님 울고 나갔어. 여선생님인데. 너무 이해 못한다고. 히히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2학년 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해요. 알았어? 이게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인데 중학교 때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고 없앴어요. 그 내용은 없앴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고등학생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2년간 더 컸잖아. 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강당에 의자를 안 치는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애들이 사과를 여러 개 가져간다. 의자에 애들이 여러 명 앉는다. 텐트에 여러 명이 앉는다 했을 때 텐트, 의자 여기서는 학생 수 이런 걸 X로 둬야 돼요. 직접 여러 개는 사과나든지 아니면 텐트에 애들이 자는데 애들 숫자를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X로 두면 이제 식이 안 세워져요.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나오는데 절대값 하나만 덜렁 나오는 경우에는 참 편합니다. 자, 위에 거 2개 어렵지 않죠? 그치? 근데 이걸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2x 플러스 1이 3 이하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확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중요한 거 요놈이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이야 또는 and 아니야 또는이야 풀면은 x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해 없다고 울지 말고 해 없다고 울지 말고 이거나 이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방정식 나와가지고 연립해야 될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여기서는 자. 다음에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104번처럼 저기 상수로 돼 있는 경우 말고는요 아래 거는 쉬워요. 아래 거는 2번 식은 쉬워요. 한 번에 풀 수도 있어요. 2번 식 그래서 그래서 2번 식은 간단히 나왔거든요. 근데 저 위에 1번 식은요. 구간을 나눠야 돼요. 근데 구간할 때 9-x로 써도 되지만은 x-9의 절대값이나 9-x의 절대값이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가볼게요. 괜찮아? 그래서 봐봐요. x가 9 이상일 때 또는 x가
9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x가 9 이상일 때는. 양수로 나와요. 또는이에요. x가 9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로 나오고요. 자,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기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9보다 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5 이하이면서 9보다 크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쪽에서는 해가 없어요. 9보다 큰 쪽에 해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x가 9보다 작으면서 x가 얼마? 2 이상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 2하고 잠깐 뭐 이상하다. 잠깐 보자. 여기는 잘못됐네. 좀 보자. 마이너스 2x 10 x 마이너스 5 이하다. 9 이상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좀 더 나가 보면은 이건 이해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자, y는 요런 놈이고요. 절대값 x 마이너스 그래프 V자 모양으로 볼게요. 이렇게 3x 플러스 1 여기 1이 있고요. 이게 3x예요. 누가 더 큰 거야? 절대값 위에 있는 게 노란 놈이 큰 거야. 걔네들의 범위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래서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x가 9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x가 2 이하다. 계산인데 자 x가 보자. x 마이너스 9 그래프 이렇게 됐고요. 3x 플러스 1 얘가 더 크다면은 이쪽 부분은 다 해가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다 해가 되는데 실수 어쩐지 항상 약정을 하다 보니까 x가 9 이하 보다 작은 놈 중에서 x가 2 이하 공통이 x가 2 이하 다 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그림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값이 숫자가 2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만나는 교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뭐 얘는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3짜리니까 이쪽에서는 노란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고 그래서 그림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절대값 있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나온 그래프에 나온 대한 내용은 수업을 세 번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세 번째 수업할 때 해줘야 되는 보통 내용입니다. 세 번 수업할 때. 그래서 점점 이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푸는 방법이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계산을 안 할 수 있고. 좀 전에 계산을 틀리셔라. 계산을 그림 그리니까 계산을 안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틀릴 리가 없죠. 계산 안 하니까. 계산 안 하니까 계산 실수를 안 해요.
그죠? 여자친구한테 차이지 않는 방법은 뭐죠? 여자친구가 없으면 돼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차일 일이 없잖아. 그치? 그래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차일 일이 없잖아. 너는.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방황을 하고 뭐 이럴 일이 전혀 없잖아. 맞지? 맞아요. 나도야. 나도 여자친구 없어요. 있으면 죽죠. 네. 다음엔 절대값이 두 개인 케이스예요. 자, 절대값이 두 개인 케이스, 방정식에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 언제 구간이 바뀌느냐? 얼마? 마이너스 5일 때, 1일 때.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 미만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5 이상 1 미만일 때. 세 번째, x가 1 이상일 때. 세 군데로 나눴어요. 됐나요? 됐어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음수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맞죠? 숫자 넣어봐. 마이너스 7 같은 거.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꺾여주십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5 있으면 조심해요. 그럼 괄호 치고 꺾여야 돼요. 먼저 괄호 치고 나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 2x 자, 봅시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기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면 된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여기 있으면 됩니다. 1번의 결과예요. 됐나요? 여기서는요. 사이에 있는 숫자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양수니까 이제 학생들이 멘붕 됩니다. 선생님, SP 교수. 선생님,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학생들이 꼭 그래. 선생님, 이상한데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x 계산하시면 0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해가 됩니다. 모든 실수. 그냥 모든 실수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실수. 그래서 마이너스 5 포함이 되고 어디까지요? 1까지. 이 빨간 마지막에 1보다 클 때는요, 그래서 1, 2, 3 2 이하. 그래서 보니까 노란 거 또는 빨간 거 또는 파란 거 있으니까 연결된 부분 다 되잖아.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6 이상 2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 절대값이 하나 있는 그래프는 V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는 꺾이는 부분이 두 개 나타나요. 어디서? 하나는 마이너스 5에서 하나는 1에서요. 그리고 X계수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수평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2x 뭐 이런 거 있으면 중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꺾이는 부분이 두 개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꺾이는 부분에서 좌표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일 때는 얼마예요? 6이에요. 1 집어넣으면요 역시 6이에요. 그래서 x 둘 다 양수인 부분 5보다 큰 부분에서 2x 플러스 6x 플러스 2x 플러스 4야. 기울기가 2x짜리야. 여기는 마이너스 2x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줍니까? y 값이 얼마? 이 함수 값이 얼마? 8보다 작을 때 어디 찾아라? 얘네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찾아줍니다. 언제요? 언제 함수값이 8이 되겠는 겁니다. 전부 다 1보다 크니까 x 더하기 5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8이 되게 하는 숫자. 2x는 4. x 값이 2구나. 여기 2야. 요 값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찾아주시다. x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서 마이너스 6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시고요. 굳이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2학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2학기 걸 갖고 오면은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계산량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수 같은 거 좀 덜 할 수 있어요. 이 객관식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 숫자 나올 거거든요. 숫자 넣어봐서 8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계산량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서술형으로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진도 내용은 여기까지로